네,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조합포터 김철 인사드립니다. 6월달 우리 진행했던 교육 내용들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플래시 두 번째 시간 진행해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가님들 촬영하실 때 실내에서 스피드 라이트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실 때 정물 촬영이든 또는 인물 사진이든 여러 가지든 어쨌든 이 빛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직광으로 직접 앞에 정면으로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OX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직광을 사용해서 표면적으로 입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직관적인 표현을 또 좋아하시는 작가님들도 물론 계십니다. 대신 이제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직광을 쓰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일 경우에 앞에 정면으로 빛이 강하게 오게 되면 그림자가 소실이 되면 아무래도 코나 입 이런 턱선 이런 입체감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이런 입체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면적인 사진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사진을 표현하시는 각 작가님의 작품성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작품성 또 작가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사진 철학적인 부분하고 별개로 입체적인 부분 조금 입체적인 부분에 기준을 둔다면 직광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위에 천정 부분으로 이렇게 또는 벽이 있다면 실내라면 벽이 있다면 이렇게 벽 부분으로 바운스를 하시는 거 좀 필요하신 부분이세요. 좀 어색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플래시 촬영이 돼야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TTL 자동 플래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한번 셔터를 눌러서 플래시가 번쩍 터트리면 이게 한 번만 실제로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게 번쩍하면 한 번만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이 터집니다. 한 번 터져서 예비 발광으로 한번 빛이 갔다가 그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카메라가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예비 발광보다 현재 작가님들께서 설정하신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비 발광이 같이 합쳐졌을 때 빛이 부족할 것인가 너무 과도할 것인가 상황을 판단해서 두 번째 발광할 때 그때 셔터가 열리면서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빛을 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TTL 구조입니다.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TL로 천정 방향이라든가 벽면 방향으로 빛을 방향을 바꾸셨을 때 직광일 때 TTL입니다. 앞에 정면광으로 했을 때 TTL이다 보니까 위로 올리시게 되면 천정 방향으로 올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천정으로 올렸기 때문에 천정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 광량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정에 바운스 되는 그 높이라든가 천정면의 반사 재질에 따라서 광량을 조금 강제 보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서 계신 곳 위치 기준으로 촬영 높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할 때 위쪽의 천정 바운스 높이가 똑같은 그 정도의 높이라고 가정하면 그 높이만큼 한 스탑, 2배다 그러면 2스탑 이 정도쯤 올려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것 또한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면에 반사되는 재질이 밝은 색인지 빛을 흡수하는지 아니면 광택이 있어서 정말 빛을 많이 반사시켜 주는지 이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스탑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각 공간의 상황이라든가 천정면의 재질을 보시고 조금 더 올릴 건지 조금 내릴 건지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천정으로 충분히 온전하게 빛이 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이 옴니 바운스는 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 바운스는 직광으로 근접 촬영할 때 좀 뭔가 부드럽게 하셔야 될 때
그럴 때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 옴니바운스가 크기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옴니바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옴니바운스가 준비를 깜빡하고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앞에 있는 플래시에 이렇게 있는 와이드 패널을 빼서 덮어주시는 것도 이 옴니바운스를 낀 것과 똑같진 않지만 빛을 확산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TTL을 사용하실 때는 직광이 아니라 천정 바운스, 벽 바운스로 하실 때는 광량을 조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높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플래시 설정 보면 카메라에서 우리 고속동조 설정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음식 사진 촬영할 때 그 실내 내부에서 따로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고속동조 기능, 즉 250분의 1초 미만일 때는 괜찮은데 250분의 1초 이상일 때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면서 플래시를 쓰실 때 고속동조 기능이 설정이 안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는 한 번만 빵 하고 터지기 때문에 이게 셔터막이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터지게 되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상태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간단하게 셔터막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선막이 내려와서 앞에 셔터를 가리고 있는 선막이 내려와서 센서가 100% 개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플래시가 빵 하고 터지는 그 최대 속도가 250분의 1초입니다. 카메라마다 200분의 1초인 카메라가 있고 250분의 1초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만약에 대체적으로 D850 쓰고 계시죠? 네, 250분의 1초고요. 일부 미러리스 카메라 200분의 1초 또는 200분의 1초와 250분의 1초를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죠. 어쨌든 그게 이 센서 미니 전체가 100%로 열린 상태에서 후막이 따라붙어서 내려가는 최대 속도가 바로 X동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빵 하고 딱 이렇게 터졌을 때 빛이 들어가는데 500분의 1초 만약에 이런 상황이죠. 250분의 1초에 100%가 개방이 되는데 500분의 1초에는 한 스탑 차이니까 앞에 선막이 반쯤 열렸을 때 후막이 따라붙어 준다는 얘기죠. 긁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반 빵 한번 터지고 그 다음 또 빵 한번 또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만 양쪽이 빛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속동조는 250분의 1초 미만으로 X동조 미만으로 쓰실 때나 올려서 쓸 때나 카메라 설정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쓸 때는 안 쓰나 플래시를 뺀다고 해서 고속동조 설정이 돼 있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그 상황만 이렇게 우리 플래시 동조 속도를 왜 고속동조 자동 FP로 해야 되는지는 이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직광으로 쐈을 때 플래시를 앞에 정면으로 쐈을 때하고 천정으로 했을 때 상황이 실제로 우리 작가님들께서 직접 촬영하신 결과물도 그렇고 교육실에서 실습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감도를 올려서 찍으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플래시 광량이 같이 도와줬을 때하고 감도만 올렸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광은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조금 뭔가 상황에 따라서 부자연스럽고요. 이 어둠컴컴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량을 더 이제 세게 하시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요 눈 밑이라든가 턱 밑에가 어느 정도는 그림자가 있어야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직광으로 쏘게 되면 다른 빛에 튕겨나가는 빛이 거꾸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경하고 피사체하고 붙어 있을 때는 뒤쪽에 있는 그림자가 지금 이 손 뒤쪽에 보십시오. 요 손 바로 뒤쪽에 요 그림자들 차이가 많죠. 이거는 감도만 올렸으니까 천정에 있는 천정등의 그림자고요. 이거는 플래시가 광량이 천정등보다 더 세니까 요 그림자는 앞에 플래시에 의한 그림자고
이 부분은 천정으로 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사돼서 천정을 갖다가 벽을 튕겼다가 막 하는 복합적인 이런 반사광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제 전체를 다 감싸니까 부자연스러운 그림자도 다 감춰주게 됩니다. 크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요. 당장 보기에는 고감도가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끊어져 보여요. 이건 머리카락이 끊어져 보이지 않는 직광이지만 억지스럽죠. 이건 천정 바운스고요. 이거는 뭐 호불호가 관계없이 만약에 그냥 화질이 좋다, 추구하시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좋은 것은 어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 주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정답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지만 화질을 좋게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두 가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만약에 감도를 3200으로 올려서 실내에서 괜찮다. 그러면 방법 요령 계속 말씀드렸죠? 반을 뚝 자르시는 거예요. 3200이면 반을 뚝 자르면 감도 1600이죠. 감도 1600의 플래시 없이 1600에 만족스럽다 그러면 플래시를 쓰시면 1600을 다시 반을 잘라서 800의 TTL 플래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TTL 발광을 쓰시거나 수동으로 M 발광을 쓰실 때 수동 발광으로 직접 작가님들께서 수동 발광할 때 그렇다면 사실은 TTL이 완벽한 자동이 아니다 보니까 직광 TTL이 아니라 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광량을 올리거나 내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 M 발광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M 발광은 어느 정도쯤에서 출발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만약에 생긴다면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라이트는 1대1 발광에서 128분의 1까지 광량을 쪼개놨습니다. 물론 SB5000 같은 경우에는 256분의 1초까지 쪼개지지만 보편적으로 갖고 계시는 플래시들이 1분의 1에서 128분의 1까지입니다. 대략 한 중간 정도의 광량 세기가 약 8분의 1 정도의 광량입니다. 그래서 TTL 자동에 의존하지 않고 작가님께서 수동으로 하실 때 대략 어느 정도 조금 그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는 근접 범위까지는 일단 맞춰놓고 내릴 건지 올리실 건지 결정하실 때는 8분의 1 광량으로 기준점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는 그대로 두시고 플래시 광량으로 내리거나 올리면서 전체적인 조광의 노출 범위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됐습니다. 플래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 질문 주시고 우리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플래시는 계속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결과물을 예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좋고 플래시 장비를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빛이 어떻게 갈까라는 그런 이론적인 사전 계산도 사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미리 조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 관련된 부분은 자주 질문 주십시오. 네, 개인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촬영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화를 주시든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바로 응대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즌 테마 전문가 작가님들은 플래시는 좀 자주 많이 촬영하시는 장르가 플래시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촬영이 아니더라도 플래시를 켜서 자꾸 만져보십시오. 자꾸 만지셔야 돼요. 자꾸 만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월달 플래시 기존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그 연속선상에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